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다들 현장 지켜보셨고요. 네. 어제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 어제 발언부터 한번 잠깐 들어보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자, 어제 창당대회가 올림픽 공원에서 네에서 열렸죠. 네, 체육관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제일주의를 선언합니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 의지에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 통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기초선거 공천을 강행하려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표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네, 어제 현장 저희가 중계 방송했었고 그때 교수님 저희와 맞습니다. 같이 방송하셨었는데 안철수 대표 연설에 대해서 기대보다 잘한다라고 평가하셨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안 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잘한다고 봤어요. 뭐 다른 것보다도 뭐 말투의 끝이 좀 어색해 보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의지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의원의 기존의 유약한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정 그렇다면 교수님 어떻게 김한길 대표는 어땠습니까? 아니 뭐 새야당 네. 잘 돼야죠. 네. 예. 의지는 보이는데요. 네. 앞으로의 그 콘텐츠를 어떻게 담아서 네. 민생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제 이념적으로도 중도 얘기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안 나온 게 좀 중도 얘기 좀 나온 중도 얘기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네. 창당대회 행사에서 네.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이 맨 앞줄에 빈자리 하나 아니었습니까? 예. 천안함 46 용사들을 위한 자리였다고 하는데 뭐 중도 보수 끌어안으려는 그 아, 통합신당의 의지가 보이잖아요. 사실 중도 보수 외연 확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천안함 그 4주년 그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봐요. 네. 그게 참석했다고 중도 보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 역설적으로 이념적인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또 산업화 민주화 쪽에 관련된 분들 많이 이렇게 또 초대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또 본인 그 정강의 그 얘기도 뭐 어떤 친화적인 뭐 고용 친화적인 성장 이런 얘기들 또 네. 혁신적 시장 경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 기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땐 대단히 파격적인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도 방금도 보셨습니다만 민생 제일주의 선언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튼 새누리당의 적극 지지나 찬성하지 않는 중도 보수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서 전략적인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 야당이 지금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을 제외하고 사실은 거의 보수정당의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새누리당과는 이념적인 차이 자체를 논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네.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민생과 민주주의를 잘 어떻게 조화시키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전히 국정원의 뭐 간첩 조작, 증거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것도 있고 국정원의 댓글 개입 이런 것들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 구도가 그쪽을 얘기하면 이게 마치 이념에 집착하는 것 같이 보이고 민생은 오로지 그런 것들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다시 말하면 민생과 민주주의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새정치 실패나 승분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과제가 예.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억하시죠? 작년에 제가 YTN에서 예. 호잉커하고 뭐 또 말씀하실 때 네. 계속 지난 대선의 민주당의 패배는 좌클릭했다 이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살아갈 길은 중도 보수를 껴안는 그 토니 블레어까지 제가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결국 제가 제 말씀이 맞았다는 걸 좀 강조를 좀 하기 위해서 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대표가 된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방향을 이제 민주당도 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도 가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보이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은 박정희 묘소에 참배를 할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아직도 김한길 대표가 머뭇거리고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뭐 7.4 이번에 그 6.15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정강정책의 반영. 근데 뭐 7.4 공동성명은 넣기로 했는데 네. 예. 남북 기본 합의서는 또 빠져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여전히 빠졌습니까? 91년 남북 예, 기본 제가 오늘 합의서는 보도를 빠졌나요? 보면은 빠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노태우 정부를 무슨 군사 정권의 연장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남북 기본 합의서가 제가 통일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네. 제 나름대로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그 통일 정책의 이정표라고 보는데 그런 건 또 왜 빼는지 예. 참 여전히 그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큰 포용력을 가진
그런 방향에서는 뭔가 머뭇머뭇하는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 보인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죠. 네. 남북 기본 합수가 빠졌습니까? 그거 확인해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같이 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740도 오늘 아침 보도에 빠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까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큰 틀에서 보면 보수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김한길 지도부,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만 놓고 보면은 저도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내부 이제 성향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오늘 보니까 어느 신문이 지금 당 지도부가 분석한 의원들의 성향을 네. 그걸 입수해서 친노계, 보도를 뭐 했던데 비노계 예. 이렇게 해서 그 성향들을 봤을 때는 특히 지난번 총선 이후에 굉장히 진보 쪽 성향이 내부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많이 강화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민주당 등 이 야권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개파 갈등이 단지 건강한 개파 갈등으로 비치지가 않고 네. 내부에서 어떤 패권주의나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들처럼 자꾸 인식됐기 때문에 예. 야권이 상당히 존재감을 못 나타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 교수님도 잘 지적하시고 앵커분들도 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뭐 보수 쪽에 많이 우클릭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보다는 사실은 어떤 진보적 가치를 민생의 가치 이렇게 연결시키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우리 사회가 너무 이 우파 좌파 우클릭 좌클릭이라는 용어도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 내에 지금 어떤 그 개파 갈등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창당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 지금 목소리가 좀 수그러들어 있긴 한데 네. 만약에 선거 결과라든지 정책이나 어떤 특정 정책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그 이견이 노출됐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 내느냐가 가장 문제예요. 지금 당장 이제 아까도 보도가 잠깐 나왔지만 기초연금법 같은 겁니다. 네. 저는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기초연금법 같은 경우는 좀 새누리당이 설령 약속을 어겼다 하더라도요. 예. 7월 달부터 당장 노인분들이 지급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양보해줘야 바로 그런 된다. 것들이 이제 그게 팩트가 무엇이 됐든 간에 네. 민주당 이제 새정치연합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라는 그 홍보가 맥힐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부터 좀 전술적으로 과감히 수정해가지고요.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든지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우리도 협조했다는 걸 보일 때 그게 새정치의 출발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 이념적인 어떤 경직성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여전히 발목 잡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 네. 그게 사실관계건 아니건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자력 방어법 얘기도 아까 나왔는데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과감히 통과시켜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안보 같은 경우는 우클릭을 상당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고 중요한 게 4월 임시국회 때 예. 그러한 부분들을 단지 뭐 기구를 축소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나 이슈에서 뭔가 과거에 지나치게 경직됐던 것 같은 이 이미지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방선거는 뭐 6월 달이니까 일단 4월 임시국회 때 그러한 모습들 정책이나 법안에서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새 정당의 이 창당을 역시 이합 집산이구나라는 공격의 소지를 주지 않는 것도 필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순항을 할 것이냐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른바 그 구주류, 친노들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교수님 예상하십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역시 친노 진영에서는 그 진보의 여러 가지 가치나 이념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중도 보수로 나가는 이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대표로 그 방향이 정한돼서 굉장히 멈칫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이제 그 어떤 일간지에서 그 당의 자료를 입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네. 네. 성향 분석. 상당히 친노가 그 세력이 굉장히 의외로 뭐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료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취재를 해보면 민주당의 친노는 뭐 다수 세력입니다.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그 보도를 보면은 뭐 정세균계도 있고 손학규계도 있고 심지어는 박지원계도 있고 네. 안희정계라고도 또 나와 네.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친노계하고요. 그 다음에 있다면은 구민주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로 나타나는 구민주계 그 다음에 이제 손학규계가 조금 있고요. 범친노가 답니다. 그걸 그 잘못 그 일부 언론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이 중도 보수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태클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연결고리가 됐던 기초선거 무공천 네. 방침도 좀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좀 개파 갈등이 누가 아니 있는 그 것 부분이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합당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예요. 대단히 네. 난감할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정 교수님이나 저나 또 우리 두 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이 네. 부분을 쉽게 한쪽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기초선거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두 당의 두 정치 세력의 합당의 고리였잖아요. 연결고리였잖아요. 네. 뭐 그런 합당의 고리라는 걸 떠나서 일단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 정치를 이제 이유로 들면서 우리도 공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엄청난 또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네. 현실적으로는 또 이 기초선거 단위에서는 지금 아우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초선거 공천, 무공천을 밀고 나가면서 다시 새누리당의 이쪽에 좀 압박을 하고 약속 지켜라. 그래서 같은 룰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야당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야당이 국민들에게 그런 걸 자꾸 홍보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도 안 되면요. 네. 결국은 뭐 그래도 전 공천으로 가는 것보다는 뭐 무소속 연대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만약에 이거 지금 이제 와서 공천을 다시 하겠다. 네.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같은 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네. 일단 명분이 대단히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네. 자, 교수님 짧게 네. 저는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할 얘기들이 많아서. 예. 무공천 얘기는 이제 건너간 것 같습니다. 예. 뭐 두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걸 의지가 보면은 확고하기 때문에. 루비콘강을 건너와가지고 네. 막 기초 쪽은 공천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네. 저는 지금 서울시 의회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민주당이 다 장악한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조금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크게 그 뭐 대피하는 결과는 없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고요. 네. 일단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2017년인가 18년인가요? 김한길 대표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권 잡아야 된다. 예. 그렇다면은 명분과 이 그 현실적인 사이에서 소탐대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그 다시 또 무공천을 돌린다면은 예. 그런 점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손해를 보면 네. 큰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하고 새누리당은 거짓말했다. 우리는 지켰다. 그래서 향후 그 정권 잡는 그 대선전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좀 대패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 김한길 공동대표 또 안철수 공동대표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 대패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적다. 게요. 우선 네. 광역단체장 쪽은 그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좋습니다. 네. 현직 단체장들이 뭐 비교적 잘했고요. 네. 그리고 뭐 기초의회 같은 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야당이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크게 대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 글쎄, 그건 뭐 알 수 없죠. 현재로서는 지금 광역단체장,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뭐 지금 새정치연합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기초선거 단위에서의 공천을 안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불리한 건 분명해 보여요. 2번이 없는데, 자, 사실 뭐 기초선거라는 게 제가 집이 분당이거든요. 네. 성남시장 누가 나온지 잘 모른단 말이죠. 용인시도 그렇고요. 되게 2번, 만약에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2번 보고 찍는데 네. 그게 없다 보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네. 그 부분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부분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자체가 안철수나 김한길 대표의 정치력, 지도력, 리더십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자, 저 비디오 파일이 준비됐나요? 그래픽이? 네, 뭐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 출범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대출 대변인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0년은커녕 가족들이 입주도 거부하는 부실 아파트. 뭐 윤여준 박홍근 공동위원장 겨냥한 발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거죠. 근데 지난번에 그 이 두 진영이 통합하기로 한 날 박대출 대변인이 당직을 섰는데 이때 너무 그 점잖게 그 논평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제 저런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그런 그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 더 세게 공격하는 그런 전 모습. 이런 평론은 아주 부적절한 평론이라고 봐요. 대변인답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요. 박대출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언론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보다도 항상 보면은 이제 박대출 대변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박 대변인 박 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체 이런 평론 적절점 이게 뭐 대단히 격이 낮은 거 아니에요? 새정치의 높은 격을 주장하면서 요거 가족들이 입주도 못 거부한 부실 아파트다. 부실 아파트인지 아직 살아봐야지 아직 않았잖아요. 지금 처음에 가족들이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부실 아파트 이런 것들은 153석에 집권하다 좀 못하다라고 좀 그야말로 평을 좀 하고 싶고 네, 네. 아까 보니까 최경환 원내대표 이런 분들 뭐 좋은 덕담도 많이 하더라고요. 황우려 대표도 뭐 대변인은 대변인답게 좀 격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하지 특별히 박대출 대변인이 뭐 격이 떨어지는 문장을 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아니, 뭐 가족들이 그게 입주를 거부했잖아요. 아니 그게 좀 아니 이거 논쟁거리는 아니고 박호분. 아니 이게 정 교수 제 말의 논쟁거리 아니고 거기 토 닦고 논쟁이 아니고 정확한 말씀. 가족들이 박호분이 입주도 거부하는 그걸 격이났다고 표현했어요. 에이 그건 제 생각이에요. 객관적인 생각인데 포커스를 정확히 보셔야죠. 아니 가족들이 입주도 거부하는 이건 좀 윤여준 의원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다른 날 정리를 같은 보면, 모르겠는데 네. 이 창당하는 날 네, 어제 이런 이제 것들의 잔칫날이고 부적극성이 네. 이제 만약에 일종의 허니문 같은 것이 있는데 그렇죠. 그날 나온 그 논평으로서는 좀 그 지도부하고도 좀 다르다. 다르다. 제 당연히 생각에는요. 하는 저도 뭐 언론 출신이지만 네. 박대출 대변인이 앞에 덕담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많이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아프게 공격을 한다고 전 문장을 쓴 건데 네. 그걸 이제 YTN에서 이렇게 녹취를 한 게 아니죠. 아니 저는요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새정치라는 건요 네. 새누리당도 새정치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치 집단이나 새정치를 요구를 하고 다 주장을 했는데 이런 얘기부터 좀 이렇게 적절히 바꿔나가는 거. 과거에 대변인끼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변인 네. 정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 새정치 일환으로 봐요. 좀 말도 좀 점잖게 하고 예. 남한테 덕담도 할 줄 알고 네. 저도 첫 출발하는 날인데 정치 예. 공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저는 일단은 지적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이상 예. 이하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네, 좀 더 살펴보도록 몇 하겠습니다. 시까지 하면 되나요? 좀더 이 새누리당 갈수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컷오프가 오늘 지금 논란이거든요. 컷오프. 이해운 최고위원은 지금 떨어뜨리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 부분도요, 지난 2007년도나 그 2002년도 대선 후보 경선 때 새누리당, 한나라당 쪽에서 2012년도도 그랬고, 컷오프를 하지 않았어요. 지지율이 3%가 안 되는 후보에게도. 근데 네. 이제 와서 지금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네. 6명인가 5명을 줄였단 말이죠. 네. 근데 또 다시 컷오프 2명을 한다? 이거는 박심 논란을 또 재현시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신중치 못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혼 의원 같이 전 최고위원 포함시켜가지고 경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친박들이 전부 이해운 쪽이 친박 쪽의 색깔이 강했으니까 네네. 친박 의원들이 뭔가 김학의 전 김학의 총리에게 쪽으로 주는 거 몰리니까. 아니냐라는 오해 아닌 오해 같은 걸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 불필요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이유로 정몽준 의원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네. 그 새누리당이요, 이 거대 공당 여당인데 공천 제도를 정말 그 그때 공천관리위원회에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이게 임의로 막 바꾼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여성 공천 문제도 이번에 그 많이 논란이 빚어졌는데. 특히 경북 포항이 좀 문제가 많은 그 것 열심히 같아요. 뛰던 사람들 오늘 하루 아침에 그냥 여성 공천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번에도 그 한나라당 시절부터 만든 2대 3대 3대 2의 공천룰은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해운 최고위원의 말대로 뭐 0.몇 % 받은 후보조차도 참여를 해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고 네. 컷오프를 하더라도 보통 한 4등 정도까지는 다 참여를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번에 이렇게 배제시킨다는 얘기가 홍문종, 김재원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흘러나온 걸 보면은 네. 상당히 김항식 쪽에 박심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뭔가 좀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거대 공당이 이 공천 제도를 이렇게 고무줄 누리듯이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아주 낮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해운 그렇죠. 최고위원 아주 낮지 지지율이 않아요. 꽤 나오거든요. 네, 그럼요. 그리고 선거라는 게 이 여론조사로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이 좀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 해서 예. 컷오프 컷오프 배제하는 건 해버린다. 저는 뭐 그 여야를 떠나서 바람직한 정치 행태는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미국은 한 5% 정도가 안 되면 미국은 토론회 배제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아, 지지율이 5%가 안 된다면? 대선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의 견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